안녕하십니까. 팬더매스 수학학원의 박호진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동아고 1차 지필평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제가 전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동아고 시험은 논수령의 배점이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논수령이 객관식 문항 배점의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수령을 잘 풀어주시는 게 고득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자, 난이도는 지역의 타 학교들이 중하나 하 난이도가 많이 출제되는 거에 비해서 동아고등학교는 중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아고등학교 학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근처에 삼육고등학교나 와부고등학교처럼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대신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복잡하고 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다수 출제합니다. 해서 그 어느 학교보다도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 푸는 기계가 되셔야 돼요.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2차 함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보통 이 정도까지 많은 배점을 차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더 이상 중학생과는 달리 함수 겁내시면 안 됩니다. 함수가 거의 고등수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함수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객관식 마지막 3개 문항 11, 12, 13번에 배점을 다 더해보시면요 12.4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논수령 4번 별로 어렵지 않은 인수분해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하나만 딸깍하고 맞추셔도 객관식 3개를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객관식 문제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풀 확률도 낮아 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뛰어넘고 논수령 문제에 집중해 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요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만약 전체 문항의 해설이 궁금하시다면 팬더매스 원장님의 해설이 요 위에 링크 누르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전체 해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요 문항 몇 개만 언급만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지를 펴고 문제를 풉니다. 해서 첫 번째 장을 적절히 잘 푸셨다면 두 번째 장에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7번 문제가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문제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 함수에 익숙한 학생이 그래프를 잘 그려보았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중반부에 있는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 이런 글씨들이 너무 어렵게 써있기 때문에 순간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하고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침착하게 풀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동아고등학교 시험은요, 이번 2학년들 시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왔어요. 중간쯤에 예상치 못한 곳에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박아 놓음으로써 학생들의 멘탈을 와르르 흔들거든요. 해서 이런 거를 잘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1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옛날 어떤 심화서에 들어있다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이번 문제집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요 내용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연속조립제법에 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해서 연속조립제법을 뭔지는 아시죠? 그 조립제법 다다다닥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면 생각보다 쉽게 푸실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길고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차식으로 나누고 2차식으로 나눈 다음에 3차식으로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정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해요. 그런데 2차식으로 2번 나누고 4차식으로 나눈 문제가 흔하지 않아서 여기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자마자 저는 조금 되게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삼육중학교,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삼육중학교 학생들이랑 중3 때 내신 대비를 하면 정말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려면 이 자동차의 거리의 차가 트랙의 반 바퀴 차이거나 한 바퀴 반이거나 등등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꼭 전체 해설 강의를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야? 라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논술형 5번 문제는 복소수 문제라고 적어놓고 저도 복소수로 단원을 편성하긴 했는데 다음 식의 연산 단원에 곱셈 공식 있잖아요. 저희 곱셈 공식이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해서 침착하게 가조건과 나조건을 전개하셔서요. 정리하셔서 연립해 보시면 곱셈 공식을 통하여 생각보다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생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는 시험이고, 이렇게 중강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처음 풀어보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해서 평소 실력보다 못 내셨을 거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하고 기출, 관연도 기출 풀어보셨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거든요, 올해도. 하지만 여러분 체감에는 훨씬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시험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총평 및 대비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계급장 떼고 다시 붙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동하고 중간고사는 되게 특이해요. 논술형의 배점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어떤 전략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등급이 확확 바뀔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기말고사는 올 객관식으로 출제되죠. 특히 단원이 경우의 수라거나 행렬 같은 단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원들은요, 여러분 중학교 때 선행학습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과 그리고 선행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친구들의 생각보다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는 단원이 아니에요. 해서 물론 저보다 공부 훨씬 잘하는 학생이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기말고사 때 점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 객관식이니까 찍신의 가오가 조금만 작용한다면 충분히 등급이 한 계단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충분히 연습 많이 하셔서 잘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는 지역의 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하려면 대부분 유형서만 달달달달 많이 푸시고 양치기를 하면 충분히 1등급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동아고 같은 경우는 유형서는 기본이고요. 기출은 필수고요. 거기에 심화서까지 얹으셔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유형서, 마플 시너지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플 시너지 정도는 당연하게 연습을 하셔서 기계처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고1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해서 기출 문제까지는 필수로 여러분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하신 학생들이라면 블랙라벨이라던가 고쟁이 같은 심화서까지 한번 보시는 덕목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고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해서 강남권에 있는 기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사고 기출을 한번 푸시면서 그래 어려운 시험은 내가 이렇게 푸는 거야 긴장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학교 시험에서 훨씬 더 긴장감 없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더메스였습니다.